거의 완벽하게 넣어놨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자,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가 이 법안에 녹여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경찰이 암장하거나 폭주하거나 은폐하거나 연루되어 있을 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오히려 그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놨다는 말씀드리며, 이 과정 속에서 검사가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수사관을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도 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형사소송법 체계가 잘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첨단화된 시스템, 첨단화된 과학수사 기법이 전부 다 이 형사소송법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등 김남희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고 안건 조정이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께서 이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우선 이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제안과 목소리를 내주신 피해자들, 시민단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많은 수기가 가능했고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보완책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나은 형사 절차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왜 논의되었나 생각해야 한다고 해봐야 됩니다. 인권보장과 실체 진실 발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했던 문제들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기관의 힘을 뺏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혹시 균형을 잃고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잘 자리 잡으려면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해서 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관한 권한 독점한다면 국민 피해 없도록 수사에 대한 강력한 협력 의무, 경찰이 수사 종결권 제한 등 견제 장치도 필요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7대 범죄에 대하여는 정권 송치하기로 했고요. 그 밖에도 보안 수사 요구 실효성 담보하는 구체적인 방안, 피해자 이의 신청권,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등사권, 검찰에 대한 면담권과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을 함께 논의해서 내용에 담았습니다. 물론 오늘 개정안이 국민들의 우려를 모두 불식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편인 만큼 한 번에 모든 걱정을 다 덜어내는 개혁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더 좋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에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고 또 이제 와서 계속 문제 제기만 하시는 것은 그동안 충분한 논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단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좋은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그동안 소위를 몇 번 하셨습니까? 소위 8번 했습니다. 간담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3차례 훨씬 더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간담회만 13차례를 넘게 했고요. 소위만 8번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한다면 엄청난 시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된 저희 법사위 상임위의 활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판 FB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던 것을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하게 넣어놨습니다.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이용해서 하던 수사를 경찰을 이용해서 수사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보완 수사 요구 제도를 이 형사소송법에 거의 완벽하게 넣어놨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자,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가 이 법안에 녹여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경찰이 암장하거나 폭주하거나 은폐하거나 연루되어 있을 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오히려 그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놨다는 말씀드리며, 이 과정 속에서 검사가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수사관을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도 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형사소송법 체계가 잘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첨단화된 시스템, 첨단화된 과학수사 기법이 전부 다 이 형사소송법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등 6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 2의 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 2에 대하여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이 지금 끝났습니다. 대체 토론, 여기. 이에 따라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 3명,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위원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승원 간사님과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께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까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 선임과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